네, 과천시를 선곡으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김현석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시작하면서 경기도민과 과천시민, 지역구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7만 8천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현석 도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음성이 상당히 좋으십니다. 혹시 네. 적어도 교회에서 성가대 정도는 하셨을 것 같은데 노래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합창단에 잠깐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예, PC방 간다고 잘렸습니다. 너무 많이 간다고. 예. 그래요? 활동에 좀 지장이 있을 정도로 좀 게임에 빠지셨던 그런 시절이 있었나 보죠? 그러고도 저도 대학을 간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음성이 상당히 좋으시고 위트도 좀 있으시네요. 예. 아주 친숙한 느낌을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광역의원 선거구 보면 대부분 이제 한 개 이상인데 네. 이제 하나인 선거구가 바로 가평하고 연천 그리고 과천이거든요. 아무래도 좀 그 혼자 활동하시기가 약간 외롭진 않으신지 좀 그런 걱정도 되는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지역의 어떤 작은 이슈 같은 건 모르겠지만 네. 큰 이슈 같은 부분을 저희가 하려면 경기도의원이 하나다 보니까 솔직히 과천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의왕, 안양, 인접 지자체에 있는 의원들하고 연계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그 같은 지역에 다른 의원님들 계신 만큼 아니니까 어려움은 있죠. 예. 인구는 적지만 그래도 과천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성도 있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파악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좀 어떤 것들이 좀 벅차게 느껴지시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과천 같은 경우는 정부 종합청사가 있었고 어떤 기관 이전 부분들이 아직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정책 이거에 따라 이건 여야 상관없습니다. 그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과천이 많이 흔들리는 게 지난 10년간의 과천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특히 재작년 2020년도에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에다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직도 그것 때문에 시민들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 부분 여파가 3기 신도시라든지 가련도 지시정보타운 어떤 인구가 많은 도시라면은 이게 또 선거 인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솔직히 말씀드려 쪽수가 많으니까 쉽게 못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천처럼 인구가 10만도 안 되는 소도시면 이게 그런 부분들에서 좀 배려를 못 받는다는 생각?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그 광역의회 입성 전에는 과천시의회에서 또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아무래도 좀 몇 달 안 됐지만 차이를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권 이런 부분들이 증액 같은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사업 부분들을 진행을 하려면 집행부랑 계속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도의회에서는 일단 증액 부분도 도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과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작아가지고 최소 단위가 7명이지 않습니까? 상임위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이 활동만 하다가 갑자기 상임위라는 걸 해보니까 왜냐하면 특이 구조에서는 이제 모든 영역을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차린 것만큼 먹을 거 없다라는 말처럼 전문성을 키우기가 어렵지만 이 도의회에 와가지고 상임위에 소속돼가지고 또 그 예결위까지 하다 보니까 예결위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도 있지만 이제 기재위에서 기재위 나름의 어떤 상임위에서 역량이라든지 그걸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시의원 하셨고 이제 도의원 활동 중이신데요. 그 전에는 기업에서 홍보팀 활동하시고 또 과천 지역 신문사에서 편집장 하시고 정치 쪽으로 오시는 게 약간 의아스럽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정치에 입문하신 거죠? 보통 언론인 출신들이 많이 오시긴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는 분이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신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저거보다 해도 잘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니까 또 아니더라 하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활동할 때는 취재하다 보면 내가 저거보다 잘하겠구나 생각을 해서 딱 들어가니까 아니더라고요. 나름대로 고충도 있고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의지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집행부의 어떤 뭐 협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어떤 생각, 집행부의 생각, 또 의회의 생각 이런 거 조율해 가지고 최종적인 결과물 도출한 과정에서 일단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은 또 달라지는 건데 또 그렇게 달라지지 않으면 아예 이룰 수 없는 것들이고 그래서 어떤 조율과 협상이란 부분들이 안에 와서 좀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편안한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얼마 전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던데요. 네. 등려를 하셨어요. 예. 며칠 안 됐는데요. 네. 예. 많이 기쁘셨겠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태어난 순간에 감동을 한번 전해주시면. 처음에 이제 저희가 와이프가 26시간 기다리다가 양수 예. 터지고 26시간 만에 태어났어요. 감을 꼬박 세고 그 다음에 태어났는데 탯줄을 자르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잘라야 되는 게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 어떤 두려움 다음에는 아 이걸 잘 키워야 될 텐데 그리고 저 아이 클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 가지 감정이 진짜 애를 낳아 보기 전이랑 후랑은 완전 다르다라는 그 얘기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네. 예. 26시간 진통이면 되게 아내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건데 출산 당시에 그 정도 고생하셨을 때 남편분이 이제 안 울면 그 나중에 그 한 소리 들으시던데 안 우셨어요? 방에 와서 울었죠. 아, 울긴 우신 거죠? 이게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저도 참 와이프한테 그냥 뭐 좀 에스트로겐이 좀 많아져서 그런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름을 어떻게 좀 뭐라고 지었나요? 슬기서의 이쁠 윤해서 서윤으로 줬습니다. 서윤. 그러면 김서윤. 예. 이름 예쁘네요. 예.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공약 짓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아이 이름 짓는 게 뭐 쉽나요? 예. 평생 불러야 되는 건데. 예.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많이 힘드신데 상황이 아이 보고 새벽에 한 번씩 깨시고 의정 활동도 바쁘시고 거기다가 대학원 공부도 하고 계시잖아요. 뭐 지금 3역을 하고 계신데 어떤 전공 분야입니까? 보통 제가 카이스트에서 미래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이 1류고 행정이 2류고 정치가 3류다. 뭐 정치는 미래를 보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이 정치권에서도 뭐 왜냐하면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를 내다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뭐 가보니까 국회의원도 계시고 뭐 강의원은 제가 못 봤는데 다른 지역 시의원도 제가 한 번 본 것 같더라고요. 뭐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님인가 그분도 계시고 뭐 정봉주 의원 이런 분도 계셔서 정치권에서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미래라는 부분이 추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현실로서 왜냐하면 미래 먹거리, 뭐 4차 산업 미래라는 걸 얘기 많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 그 화면을 담아가지고 고민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좀 참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지금 시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꼭 많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보좌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보통 세종시에 있는 관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 영역에서 뭐 많이 들으시는데 이 정치권에서도 좀 이걸 많이 좀 이해를 하고 미래에 대해서 많이 같이 고민을 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나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여야 할 거 없이 많이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대학원 공부에 육아에 또 도의원 활동까지 해서 좀 많이 지치진 않으세요? 하루에 6시간 이상 자보는 게 소원입니다. 아, 6시간까지도 못 주무시는군요. 네, 오늘 한 3시간 반쯤 잔 것 같네요. 그러면 평소에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안 되고 있죠, 전혀. 거의 지금 못 하고 계시고요. 네, 뭐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식사라도 잘 챙겨 드셔야 될 텐데, 그건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너무 잘 챙겨 먹어서 탈이죠. 그래도 이제 드시는 걸로 일단 체력을 보충하시면서 버티고 계시군요. 근데 뭐 아직은 좀 40대 초반 이제 아직 만 39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40이죠. 아직 만으로 39세입니다. 만을 강조하시네요. 아직 3개월 남았으니까. 그런가요? 예. 그럼 30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나갈 때 40대가 아닌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만 39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좀 젊으시니까 잘 버티시는 것 같고요. 예, 뭐 크게 뭐 외형적으로 봐도 건강에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어 보이십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자, 이제 지역구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과천 여러 가지 뭐 현안들이 좁고 인구가 많지 않아도 좀 있겠죠. 뭐 최근에는 뭐 특별 교부금 관련해서 뭐 정담회도 가지셨던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천만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 정담을 했던 부분 중에서 뭐 특별 교정 교부금에서 1순위 부분이 과천 행복드림센터라는 발달 장애 아동들을 위한 시설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이번에 어떤 특적금도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제가 뭐 김동현 지사님께서 공략한 사업이기 때문에 뭐 관련 공무원들은 얘기를 하는 부분도 이건 지사님 사업이고 이 부분에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 여야 할 거가 아니다. 네. 우영우란 드라마 때문에 발달장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져졌지만 일시적 현상이다. 6개월, 1년이면 다시 관심 없어진다. 이때 좀 이제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져야 된다는 것처럼 이때 우리가 사업을 어느 정도 뭐 예산을 해놔야지만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이 부분은 저희 지역구에는 뭐 신기영 시장님이나 예, 예. 담당 공무원이랑 같이 같은 마음으로 이거에 관해서는 진짜 같은 마음이에요. 과천의 어떤 발달장애 학부모들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도와드려야 된다 해서 제가 이 부분 계속 협의하고 논의하고 학부모님들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행복드림센터는 글쎄요, 지금 임기 내에 혹시 좀 가시화될 가능성은 있나요? 일단은 다행히 이 부분이 제가 시연할 때부터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시 유지이고 일단은 뭐 건설 가능한 3년 내로 준공까지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근데 요 최근 문제가 전쟁 여파로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네. 그 부분에서 지자체에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본 예산에 그게 담겨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본심입니다. 예. 자, 이제 청년 정치인이자 초선 의원으로서 상당히 남다른 각오를 갖고 이제 4년 활동하실 텐데요. 끝으로 지역 구민들하고 경기도민들에게 4년의 의정 활동 각오와 계획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과천 시의원으로서 이제 과천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과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 과천시와 경기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제 1,390만 경기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직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천 시민과 더 나아 경기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하겠고, 특히 과천시에 산적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시장, 뭐 시의원, 국회의원, 뭐 정부까지 다 아울러서 과천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